안녕하십니까. 현대글로벌 서비스에서 친환경 리트로핏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인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박의 탈탄소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주제와 같이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증가 현황 및 그리고 저탄소, 무탄소 연료 적용 전망에 대해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해운 시장 환경 변화 관련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따른 메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석탄 발전에서 천연가스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선박 연료유의 저탄소, 무탄소 배출 연료 전환, 그리고 선박의 에너지 효율 향상 요구 및 선박 항만 대기 시간 중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육상 전력 장비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 결정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조치들의 수립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2023년부터 EEXI, CII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난 MEP 78차 회의를 통하여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 심프 파트 3의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기본 규제 요건이 완료되었습니다. UNFCC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의 공고에 따라 IMO에서도 일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NDC라고 불리는 국가 결정 기여를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따라 조정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라 2050년까지 넷 제로 달성을 해운 분야에서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MO에서도 APC 80차에 수정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채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2018년 초기 전략 대비 상향된 온실가스 저감 전략이 채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2030년 EEDI 페이지 4의 온실가스 요구 감축량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박 연료 전환은 필연적으로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단기 조치로서 웨이투 기반의 LCA 연료유 전주기 영향평가 방법론 및 연료 전가정 라벨이 APC 80차의 채택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탄 및 그리고 N2O의 영향이 온실가스로 포함되어 관련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으로 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O 중기 조치로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 기반 조치로서 연료유의 GHG 인텐시티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와 온실가스의 탱크 투 웨이크 배출량 기준, 연료 구매 시 지불해야 되는 GHG 배출 분담금 제도, 그다음 온실가스 배출 상한 및 거래 제도, 혹은 CII 기반의 D 등급 선박 페널티 부과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조치를 결합한 복합 조치가 온실가스 감축 작업반을 통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2025년 빠르면 채택을 시행을 목표로 현재 관련 규제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MO의 규제 및 지역 규제, 그리고 산업적 요구에 따라 무탄소 배출 항로의 도입, 그리고 카본 프라이싱의 도입, 그리고 온실가스 인텐시티 규제, 그리고 설령이 낮은 운항선의 연료 개조도 발생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가울로 선박 운항 경로 및 연료 공급 문제로 무탄소, 저탄소 연료 관련 다양한 연료가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기반 조치 관련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기술적 조치 외에 카본 업셋, 결국 배출량을 다른 섹터에서 환원을 시키는 카본 업셋 제도, 그리고 연료의 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타 선박 이용량을 취한 적용할 수 있는 북앤 클레임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재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료 변화 및 바이오 이퓨얼 기반 연료 확대 필요성에 따라 선박 경제성 평가는 화석 연료 기반이 아닌 바이오 디젤 비용과 IMO 시장 기반 조치 도입에 따른 카본 프라이싱이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쟁력 있는 연료 공급선 확보와 연비 절감 기술 도입은 선사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주요 라이너 선사의 예를 들면 이미 많은 선사가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공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사들은 대체 연료 신조 개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사와 CMA CGM사는 친환경 연료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CMA CGM 선사는 현재 29척의 LNG 기반 선박 연료에 추가하여 2026년까지 77척의 이메탄 레디 선박 운항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머스크사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이메탄올 적용 선박의 계약을 최근 6척 15K 컨테이너에 완료하였습니다. 머스크사는 지난해 12척 메탄올 추진 16K TU 16,000 TU 컨테이너 선박 계약 후 2025년까지 74만 5천 톤의 바이오 이메탄올을 확보, 2030년까지 300만 톤 바이오 이메탄올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조 계획을 확장 중에 있으며 최근 새로운 신조 계획을 메탄올 연료 기반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H&M이라든지 이케아 등 주요 유통사들의 스콥3 간접 배출까지 고려한 운송 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탄소 중립 운송 서비스를 이미 바이오 디젤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머스크사의 에코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제도와 그리고 CMA CGM 선사의 액트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이미 무탄소 배출 운송으로 지금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CMA CGM 선사의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바이오와 그리고 이 메탄에 대한 사용 비중을 기존 LNG 연료와 합쳐서 1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당 장표에서 보이듯이 여러 가지 연료 그리고 각 선사의 정책 그리고 투자에 따라서 단일 연료가 아닌 다양한 연료들이 공급망 확보와 아울러 선사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양한 연료에 대한 안전 규정 및 관련 대응 기술을 보유한 선원들의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유엔에서는 해운 분야에 대한 통계를 정리를 하고 있고 2021년 통계에 처음으로 선박 연료별 운항 선박에 대한 통계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대략 99,800척 중에 연료 관련 경로가 확보된 7만 6천 척 정도의 선박에 대해서 LNG 연료 그리고 바이오, 디젤 여러 가지 저탄소, 무탄소 연료들의 적용 현황입니다. 아직은 그 숫자 자체로서는 아직까지는 큰 메이저 스트림 되지 못하나 이에 대한 증가 추세를 본다면 곧 이 모든 선박들이 최소한 저탄소, 무탄소의 연료의 전환이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 그룹사, 현대중공업 그룹사에서 선박용 엔진 개발 현황입니다. LPG 연료 도입과 아울러 현대중공업에서는 엔진 마운티드 제너레이터를 개발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보기 엔진 운전 없이 주기 엔진으로 발전까지 겸용한 단위 연료 사용을 위한 제너레이터의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압식 그 메가 LNG 엔진을 지금 현재 테스트를 완료를 하였고 곧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머스크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힘센 엔진, 메탄올 기반 힘센 엔진 보기 엔진을 올해 9월 달에 형식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고 32보아 엔진뿐만 아니라 소형 보아 엔진도 곧 타입 어프로벌 테스트를 수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윈지디사에서도 2024년 EQ에 메탄올 기반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NG 연료의 증가세에 따라서 저압식 오토 타입, 오토 사이클 엔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메탄 슬립을 잡을 수 있는 저압식 EGR 설비가 엔진에 결합된 엔진도 현재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스크사는 메탄올 연료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 선박을 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른 첫 번째 대형 보아 엔진이 내년 3월에 첫 번째로 그 공장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 6월에 처음으로 G60보아 그리고 S60보아 엔진의 암모니아 엔진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이에 따른 엔진은 2024년 4Q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2024년 2Q에 암모니아 엔진 보기 엔진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윈지디사에서도 마찬가지로 2025년 2Q에 암모니아 기반 엔진을
지금 현재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보기 엔진들과 그리고 주기 엔진들과 아울러 그 연료의 다변화 그리고 하이브리더제이션을 통해서 선박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연료를 이용한 퓨얼셀 그리고 수전의 기술들 그리고 수소를 직접적으로 연료로 이용하는 기술들에 대한 부분도 현대중공업그룹사에서는 현재 개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입니다. 당 그래프는 제가 2021년 1월 1일 데이터와 그리고 이번 2022년 7월 1일 데이터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그래프 자체는 2022년 7월 1일 기반으로 DMV에 등록된 친환경 장비 그리고 연료를 적용한 선박에 대한 통계 부분입니다.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EGCS 장착 선박이 압도적이지만 이에 따른 친환경 연료 전환 선박에 대한 증가세를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색 가로 안에 있는 수치가 2021년 1월 1일 수치이고 현재 보이는 수치가 2022년 7월 1일 수치입니다. 벌크 선대위 같은 경우는 현재 LNG 기반 발주가 24척에서 62척으로 거의 250% 이상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암모니아 레디로 발주가 된 선박들이 중국에서는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연료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는 즉시 엔진 개조를 통해서 암모니아 연료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선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작년 초만 하더라도 53척에 불과했던 LNG 기반 연료 추진 발주 및 운항 현황이 205척까지 증가된 것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메탄올 기반 연료 추진 선박이 새로이 컨테이너 오더북에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괄목할 부분입니다. 가스 탱커 부분에서 LPG 운반선의 경우는 거의 신조되는 모든 선박이 LPG 연료 선박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주가 되고 있는 LPG 운반선의 경우는 100% LPG 연료로 전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부분이 카캐리어 PCTC 부분입니다. PCTC 부분은 작년 1월 1일만 하더라도 현재 LNG 연료 적용 선박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계를 확인을 해보면 103척까지 오더북 기준으로 해서 오더북을 포함해서 증가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연안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내륙 운항 선박 그리고 OSV 등에 대해서 현재 배터리들이 지금 현재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 장비 장착 보급 현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러버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대략 300척 정도 증가세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메탄올 선박이 54척, 그리고 LNG 선박이 807척, 그리고 하이드로젠 배터리, LPG 적용 선박들에 대한 증가 부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선박 연료 전환 및 연비 저감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저탄소, 탄소 중립 연료 도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여객선뿐만 아니라 저반이 가능한 전 선종에서 AMP 적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선박의 경우 특이하게 FSRU 운전을 위하여 발전용 DF 모듈 설치가 아닌 육상 전력, LNG 선조차도 육산 전력을 이용한 운항 컨셉도, 운전 컨셉도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DMV 통계를 계속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7월 1일 통계 기준으로 해서 토탈 803척이 LNG 추진 선박으로 현재 통계로 잡히고 있으며 현재 운항 선박은 대략 300척 그리고 건조 중인 선박은 500척 그리고 LNG 레디로 지금 현재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선박은 대략 230척 정도가 됩니다. LNG 운반선에서 현재 친환경 선박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가장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 대비
대략적으로 선봉량, LNG 운반선의 선봉량이 1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LNG 운반선 및 FSR SU 선박 현황을 보면 현재 641척이 4월 기준으로 운항 중에 있고 이 중 64척이 새로이 건조된 선박입니다. FSRU 경우도 현재 지금 45척이 운항 중에 있으며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오더북입니다. 현재 주문을 받고 건조 대기 중인 선박이 216척입니다. 국내 선사 관련 통계를 이용해서 국내 선사의 LNG 운반선에 대한 운용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선사들이 대략 38척 정도로 지금 현재 LNG 선을 지금 운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며 설련별로 본다면 대략 2020년 이상에 된 선박들이 18척 정도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향후 건조가 될 선박들의 숫자입니다. 현재 통계 기준으로 24척이 새로이 계약이 되어 건조가 될 예정이고 기존의 선사 외에 글로비스 등 새로운 선사들이 LNG 연료 운반선 시장에 지금 새로이 진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원들의 교육과 그리고 선박의 운용 인력들에 대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도 최근 환경 규제에 따라서 메탄 슬립 감소를 위하여 기존 저압식 엔진 외에 LP-EGR이 결합된 XDF 엔진 그리고 고압식 HP-EGR이 결합된 메가 엔진 등이 새로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왼쪽에 있는 장표 자체가 216척의 지금 현재 오더북 리스트고요. 그 중에 새로운 만 메가 엔진이 적용이 지금 현재 상단부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XDF 엔진에 대한 적용 비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가 엔진들의 대부분 적용은 현재 메탄 슬립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금 EGR 기술을 적용한 엔진입니다. 참조로 2021년 기준 대략 580척에 대한 지금 각 엔진 추진 기간별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팀 선박이 여전히 대략 240척 가까이 운항 중임을 알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제2세대인 DFD, TFD 선박들이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새로이 MEGI 엔진 그리고 XDF 엔진 기반의 선박 추진 기관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이 이제 메탄 슬립까지 대응이 가능한 엔진들이 지금 LNG 운반선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장표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플렉스 LNG사의 IR 자료 중에 하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1세대 스팀 추진 기반의 LNG 선박, LNG 추진 선박, 그리고 2세대 DFD 기반의 LNG 선, 그리고 3세대 MEGI XDF, 투스트로크 기반의 그 분포는 상기표와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스팀십 선박에 대한 EEXI 그리고 DFD 선박도 포함해서 EEXI 그리고 CII 계산을 수행을 해보면 현재 EEXI 기준으로 스팀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선속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DFD 선박의 기준으로 봐서도 대략 2017년도 건조된 선박의 경우 BOG 처리를 고려를 하더라도 1.5노트의 선속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EEXI를 빗대어서 MES EEXI 팅션이라는 좀 자극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EEXI 규제가 LNG 운반선 분야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모스 타입에 대한 효율 향상 개조에 대한 요구를 선사로부터 저희 쪽으로 직접 받고 있고 이에 따른 개조 관련 요청사항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DFD 선박 같은 경우는 선속 감소에 따른 BOG 발생에 따라서 제어카 장비 설치 등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 관련해서 벙커링 선박의 확장세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척 정도의 지금 벙커링 선박이 운전 중에 있으며 그리고 대략 16척 정도의 오더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CMA, CGM이 주도적으로 현재 대용량 벙커 선박을 지금 도입을 해서 사용 중에 있고, 최근 CMA, CGM사는 기존의 토탈사 외에 쉘사와도 LNG 공급에 협력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국내 선사 중에서도 현재 LNG 벙커링 선박 시장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선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 연료 관련 위험도의 증가 및 대한연료의 위험성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탄올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의 화염 특성 같은 경우는 80% 이상 수분 조건에서도 연소가 된다는 부분이고, 현재 무색 그리고 어떤 화재를 디텍팅할 수 있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대략 익스플로전 레벨에서 20%, 40% 정도 폭발 기준으로 현재 알람 설정 외에 추가적으로 토식 성분에 대한 알람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 LEL 기준, LEL 기준에서 5%에서 10% 레벨까지의 토식 성분도 고려를 해서 관련 알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식 특성입니다. 메탄올 자체가 부식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료 탱크 설계가 기존의 선박과는 다르게 현재 저인하점 연료 규정을 적용해서 현재 코포댐을 형성을 해서 연료 탱크가 배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선박의 연료 탱크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 특수한 코팅들이 지금 현재 설치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 배출 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각 연료별 해양 배출 시에 대한 동일한 리스크를 가졌을 때의 문제점들을 왼쪽 하단 아래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HFO 기준으로 대략 리터당 79mg에 해당되는 위험성을 같은 수치로 지금 현재 표현을 하자면, 메탄올 같은 경우는 15,400 정도로 형성이 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0.068mg 정도입니다. 결국 암모니아가 해상 누출 시 관련 해양 생태계 변화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관련입니다. 암모니아 관련해서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토식 성분이고, 그리고 선원의 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암모니아 슬립을 저희 캘리포니아 에어 리저스 보드에서는 기존의 대략 10ppm 정도에서 5ppm까지 지금 강화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악스 UR M57에 보면 25ppm의 암모니아 노출 시 알람 조건, 그리고 300ppm의 관련 안전 장비들에 대한 가동 조건들에 대한 요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메탄올 같은 경우는 대략 500ppm 이상의 노출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소량의 노출, 그리고 이에 따른 노출 시간에 따른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500ppm 이상의 노출에서도 인명에 대한 위험 부분이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연료 관련 위험도의 증가, 대한연료 위험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암모니아 연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항 파트에서도 만약 선박의 트림이라든지 힐을 잘못 잡을 경우 누출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위험도 부분을 리스크에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딩 등, 그리고 그라운딩과 콜리전 등 충돌 등 해상 누출 시에 발생한 위험도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벙커링 오퍼레이션 중에 대해서도 현재 벤트 마스터에서 누출되는 암모니아 부분에 대한 안전 장비에 대한 요건들이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박의 지금 벙커링 시 필링 레이트, 그리고 레벨 리딩을 잘못했을 때 위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버필링에 대한 안전도 문제도 관련 대안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연료 전환은 IMO의 온실가스 감축 상향 운징에 따라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어울러 선박 운항 경로 및 연료 공급 문제로 무탄소, 저탄소 연료 관련 다양한 연료가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기반 조치 관련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기술적 조치 외에 카본 업셋, 북앤 클레임 등 새로운 제도들이 현재 논의되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슈가 될 예정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경제성 평가는 앞으로 H4가 아닌 바이오 디젤 비용과 IMO 시장 기반 조치에 따른 카본 프라이싱이 고려가 될 것으로 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있는 연료 공급선 확보와 연비 절감 기술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예상이 됩니다. 연료 전환에 따른 추가 연료 공급 장비, 연료 탱크 관리 및 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장비 도입으로 최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산업 교육 및 본선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한연료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본선에서의 조치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장비의 주기적인 안전 및 상태 점검을 통한 사고 위험 감소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을 통한 예방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레이션을 통한 원격 감시 및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선박 투자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